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빨리 만나는 부동산 프로그램 부동산 투데이 진행자 김성숙입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해요. 정부가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금냉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은요, 올해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서울 도심의 수익형 부동산이나 소형 아파트들은요, 여전히 유망한 투자처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요, 1999년대 이래 사상 최고의 입주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전략으로 부동산 투자 임해야 할지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노하우를 쌓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죠. 샵 82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월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투데이 월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새해 인사드리는 첫 시간이기도 하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더굿경제연구소의 윤종주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표님. 사실 보통 새해에는요, 이 한 해 동안의 계획들을 많이들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대표님 어떻게 조금 한 해 계획을 세우셨나요? 네, 세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또 여러분을 위한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시간인데요. 2017년 경제 상황을 좀 전망해 보고요. 또 그에 맞는 유망한 투자처도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좀 안타깝게도 2017년에 경제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떨지 향후로 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경기는 어떨까요? 네. 자, 일단 이제 2017년 이제 경제 이제 부동산을 이제 전망할 때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은 작년보다 이제 둔화되면서 조금 좀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이런 전망을 좀 많이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할 때 우리도 역시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발품을 하면서 좋은 투자처를 찾으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내년에 그 부정적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최근에 그 내수 부진이 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국내외 그 정치 리스크 상당히 또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제 지방 같은 경우 구조 조정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반인들한테 상당히 좀 안 좋은 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계 부채 문제도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최근에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부정적 요소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당장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그 부정적 요소는 공급 가입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해 내년에 무려 70만 가구가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올해만 하더라도 39만 가구가 나오기 때문에 공급 가입으로 인해서 시장에 좀 부정적 요소가 좀 더해지지 않는가 이런 예상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서울과 수도권 지방을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내리는 것보다는 최소한 보합세 내지 강남권을 이슈로 해서 한강변 같은 경우는 투자 수가 꾸준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2017년도에 한국 경제 전망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어떠한 지역에 어떤 물건을 투자하면 좋은가. 자,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먼저 그러면 네, 화면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경제 상황을 한번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은 부동산 상황의 전망을 좀 해보게 되겠고요. 최근에 그 가계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문제를 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좋은 직장을 갖고 있더라도 기업의 그 상황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 부실 기업이 된다 하면은 여지없이 그 실업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경착률 같은 경우는 막대 투기에 이제 대응한다. 이런 기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착률 상당히 좀 어려운 용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부동산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 같다가 우리가 경착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지역이 부동산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진다면은 그 지역을 갖다가 규제를 갖다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취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그 투기 수요는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투기 수요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지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논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계빚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가계부채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 볼 수가 있는데요. 가계부채에서도 악성부채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악성부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집을 매수했을 때 필요한 자금을 대출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생계형 대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좀 대책을 내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대출 심화를 갖다가 더 엄격히 적용하겠다. 자, 이런 내용을 갖다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의 이제 일부 지역, 특히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는 9억 이상이 되면은 대출을 갖다 전면 중단하는 이런 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서민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중도금 대출하고 잔금 대출을 갖다가 앞으로는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갚아라라는 이런 규제가 나왔습니다. 서민들한테 상당히 직격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그 대출이 좀 심화가 된다면은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부실 기업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중견기업 같은 경우도 부실 기업에서 많은 분들을 갖다가 퇴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문제가 한국 경제를 좀 더 어둡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지금 이제 기업들을 보면은 이제 옥석을 가려서 이제 지원을 하고 퇴출한다 이런 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이 발표대로 그대로 된다면은 2017년의 한국 경제 밝은 면보다는 그 반대의 면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새해라서 좀 밝은 소식을 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컸는데요. 다들 알다시피 뭐 경제도 그렇고요, 전국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 좀 안정을 기다려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마음의 안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17년 경제적인 분위기를 좀 전망해 봤고요.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잠깐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익형 부동산이나 소형 아파트는 여전히 좀 인기를 얻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망한 투자처에 대한 또 물건 분석을 좀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좋을까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경제와 부동산의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그 투자 방향 그리고 어떤 투자 물건을 투자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큰 틀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금매물 위주로 이렇게 투자를 해주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올 17년도에는 실수요자 위주로다가 많이 이렇게 투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한테는 저렴한 가격으로 금매물을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택을 투자할 경우 반드시 우리가 신축, 소형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대형 같은 경우는 아무튼 좀 최근에 그 공급이 좀 가행이 되기 때문에 중대형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소형을 갖다 투자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그 아파트보다는 신축, 분양하는 아파트를 갖다가 투자를 해주는 것이 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특히 신축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역세권 위주로 해서 분양을 받는 것이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최근에 그 자산가뿐만 아니라 젊은 층들도
이 소형 아파트를 많이 투자하면서 내 집 마련, 그리고 자산가들은 그 적절한 수익률을 얻으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소형 아파트를 많이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간다면은 시세 차익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흐름이 이전보다도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은 이제 상당히 많다 볼 수가 있는데요. 반드시 역세권 위주로 투자를 해주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할 때 이제 많은 지역, 뭐 역에서 먼 거리에 있어도 수익률이 높은 물건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 좀 높은 수익률을 얻는 그런 전략을 많이 투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이 항금성을 고려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매도를 하고자 할 때 금방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느냐, 이걸 따져야 된다 볼 수가 있는데, 역세권 위주로 투자를 해주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는 기간이 있는데, 항상 보면 투자 상품 중에서 1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위험스러운 투자 방법이 되면서 여론조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최근에 상가가 내수 부진과 소비 부진이 심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수도권의 2기 신도시 같은 경우 몇 군데는 벌써 상가가 공실률이 40~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그 상권 형성이 약 한 20군데가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익을 내는 곳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연유로 인해서 우리가 상가를 투자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오피스텔이 되겠는데요. 자, 수익형 부동산 이제 대표적인 상품은 우리가 오피스텔, 그다음에 이제 상가, 다세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누누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도심권으로 투자를 해주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심권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서도 이제 주요 역사, 예를 들자면 뭐 잠실역, 강남역, 그다음에 이제 삼성역, 그다음에 신도림역, 또 서울역, 이렇게 최소한 그 더블 역세권 정도 되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쉽게 알 수 있는 역, 이런 역사를 위주로 해서 오피스텔을 투자하면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하고 강남권 상구 위주로 투자를 해준다면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재건축하고 이제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격이 좀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또한 주위에서 볼 사항은, 최근에 강남의 아파트 값이 뭐 1억, 2억, 뭐 심지어 3억까지 내렸고 매도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가격이 이렇게 내리면은 전체 가격이 내렸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급매물이가 매도가 된 거지 전체 가격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갖다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강남 지역 재건축 여전히 투자 1순위가 되겠습니다. 급매물 위주로 투자를 해주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내린 서민들과 중산층과 신혼부부들이 적은 금액으로 단기간에도 시세 차익, 그리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 투자 상품이 뉴타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지역도 전체적인 가격은 내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최근에 경제 사정 악화로 인해서 급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물건을 갖다 투자를 해주신다면 2017년에는 성공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7년 투자하기 좋은 유망한 물건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좀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갈 것으로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요, 하지만 분명하게 길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전략을 세우시고요, 투자에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저희 방송도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죠. 샵 82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 가치가 높은 두 지역의 매물 소개해드리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어떤 곳인가요? 네. 첫 번째 물건은 강남의 그 최고의 부촌 지역인 서초동 다세대 주택. 지난달 12월 달에 완공된 물건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도역에서 5, 6분, 남부터미널역에서 4, 5분 거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땅 지분, 대지 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23제곱미터, 실제 전용,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66제곱미터, 3룸 복층 구조가 되겠는데요. 약 한 2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5층 중에 이제 5층이 되겠고요. 전체 가격 3억 2천. 주변 시세는 약 한 4억 3천 정도 가는 아주 급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금액 전세는 3억 천이 되겠고요. 월세는 최소한 3천에 130, 많게는 150까지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은 2억 2천까지 가능하고요. 실제 투자 자금을 본다면 전세로 놓았을 때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이 투자가 되고 월세로 놓았을 때는 7천만 원, 월 순수익은 약 한 6, 70만 원 정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매물입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매물인데요. 급매물의 성격을 좀 띈 그런 매물입니다. 앞서서 잠깐 소개해 주셨을 때 이슈 시간에 자, 급매물을 공략하는 게 올해 투자 전략이다라는 팁도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그 공략법에 좀 잘 맞는 그런 매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정 포인트를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이 물건을 투자하는 이유를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권 매물로서 희소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강남의 그 좋은 위치의 땅은 거의 다 그 지금 소멸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그 희소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달에 완공된 신축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세를 놓았을 경우 투자 자금이 1,000만 원, 소액 투자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향후 또 시세 차익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본 물건은 교육대학 정문 앞에서 5, 60m 사거리 코너에 있습니다. 학군도 좋고 상권하고 교통이 좋은 그런 지역의 물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수익형 매물이면서 시세까지 바라볼 수 있는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주변을 잠깐 보면은요, 뭐 음연산이나 서리풀 공원이 인접해 있어서 쾌적한 환경까지 갖춘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입지 강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이 물건은 이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2호선 교도역에서 5, 6분 거리에 있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4, 5분 거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교육대학 정문에서 5, 60m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지역은 저럴수의 수요가 많은 그런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서울 교대 정문 앞 사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보통 서초동 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좀 고급적인 이미지가 강한 그런 동네이기도 한데요. 또 여러 가지 호재들까지 갖추고 있어서 아마 이 매물과 이 지역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재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네. 투자 가치를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본 물건은 남부터미널역에서 4분 거리에 있는데 남부터미널이 이제 본격적으로 복합 개발되는 것이 큰 호재로 볼 수가 있겠고요. 교육대학도 우측에는 강남역 바로 옆에 롯데칠성부지가 있는데 조만간에 제1롯데월드의 2배 규모로 복합 개발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학하고 거의 붙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경부고속도로가 현재 지상에 있는데 지하로 들어가면서 지상을 축구농장의 82배 규모 정도로 공원화되는 것이 큰 호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좌측에 서리폴 공원. 이 서리폴 공원은 여기가 또 복합 개발이 되면서 여기가 터널이 뚫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방배동하고 사당동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큰 호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교통을 더욱더 좋게 하는 그 교대 바로 우측에 강남역이 있는데요. 신분당선 연장선이 얼마 전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향후 한남노탄하고
또 용산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큰 호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와 갖는 다양한 호재들 살펴봤습니다. 남부터미널 현대화 진행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또 롯데 칠성부지에 대한 개발에 대한 호재까지. 게다가 또 주변에 보면은 재건축 단지가 인접해 있어서 그런 수요자까지도 흡수할 수 있다라는 기대 수요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건물 얘기를 해볼게요. 12월에 준공 완공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완공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호선, 3호선이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내부에 그 엘리베이터 CCTV가 설치가 되고 벽걸이 에어컨이 아니라 시스템 에어컨이 또 설치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사도 이제 검증이 된 그런 건설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건물 이제 외벽도 대리석 그리고 건물 내부의 각 세대의 거실도 대리석으로 했다는 것이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물건은 3룸, 실제 평수가 약 20평, 복층 구조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자, 3룸의 또 복층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활용하실 때도요, 공간 활용도가 참 높을 것 같다라는 게 보이고요. 또 아무래도 조금 저금리 시대인 요즘에 연근형 투자처로도 좀 적합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접근할 수 있는 가격 분석을 해드릴게요. 네. 본물건은 이제 3룸 복층 구조가 되겠고 지난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가격은 이제 3억 2천, 주변 시세는 4억 3천이 되면서 초급매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세를 놓았을 때 최소한 3억 1천, 그리고 임대는 3천에 130에서 150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자금은 전세를 놓았을 경우 1,000만 원, 갭 투자 시세 차익이 또 가능하고요. 월세로 놓았을 때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강남권의 신축 매물이기 때문에 더욱더 희소 가치가 높은 그런 매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 인접해 있고요. 2016년 12월에 완공했습니다. 지분 면적은 23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66제곱미터입니다. 총 5층 건물이고요. 그중에서 5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매매가는 3억 2천만 원 가능하시고요. 임대가액은 전세 시에는 3억 1천만 원, 월세 시에는 3천만 원에 130만 원 가능합니다. 대출가액은 2억 2천만 원이고요. 실구매액은 전세 시에는 1천만 원, 월세 시에는 7천만 원 가능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데이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린 매물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들을 통해서 친절한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실제 투자하실 때는 투자자 스스로의 확인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물건은 동대문구 이문노타운 다세대 주택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빌라촌인데요. 이제 오래되고 낡아서 이 지역을 이제 부셔서 이제 새롭게 아파트를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레미안 2,904세대가 확정이 됐고요. 세 개 대학과 종합병원이 붙어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지하철 1호선 외대 압력과 인접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3층 중에서 1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분은 이제 15제곱미터, 전용은 이제 30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전체 가격은 이제 1억 4,300만 원. 현재 임대가 4천에 그리고 이제 대출은 최대 8,500까지 가능하고요. 투자 자금이 작은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1,800이면 투자가 가능하고 내년 초가 이제 올해가 되겠습니다. 올해 봄쯤에 이제 2주 철거 착공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좀 길게 잡으면 4년 안에 이제 완공이 되면서 오늘 이 물건은 26평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입주권이 되겠는데 26평 아파트 입주 예상 시세는 최소한 6억에서 6억 5천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본물권을 투자를 해주신다면 약 한 1억 3천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매물입니다. 이문뉴타운 1구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비교적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강점이 눈에 띄는데요. 또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포인트를 짚어볼까요? 네. 투자를 권하는 이유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관리처분.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이제 이주 철거 착공을 뜻하는데 올해 3, 4월 달 정도 되면 이주 철거 착공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레미아 2904세대로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요 다세대를 투자를 해주시면 향후 이제 분양이 들어갔을 때 아파트를 26평 아파트를 얻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문뉴타운은 전체가 한 4, 5개 구역이 되는데 복합 개발까지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본 매물은 1호선 라인이죠. 외대암역과 인접해 있는데요. 사실 이 동부권의 1호선 라인으로 그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빠른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는 이문뉴타운 1구역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자, 구체적인 입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가요? 네. 이문뉴타운의 그 주변, 그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하철로 본다면 1호선 외대암역과 신의문역이 바로 인접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의중앙선 외대암역도 경의중앙선 회귀역도 이제 부근에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개 대학과 종합병원이 붙어 있습니다. 외국어대학교, 경희대, 한국종합예술대학교, 경희대 종합병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입지여건이 대단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큰 틀에서 본다면 청량리 바로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런 요소가 입지 여건을 좋게 하는 그런 요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역사 근처기 때문에 그런 역세권이다라는 위치적인 강점도 보이지만요. 주변에 지도를 잠깐 보셨다시피 한국외대, 경희대, 한국예술종합대학교까지 이렇게 학군이 두루두루 갖춰진 강점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호재들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문뉴타운 이제 주변의 호재를 본다면은 전체가 이제 4, 5개 구역이 되면서 약 한 8천에서 1만 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부근에 그 청량리가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청량리 강릉간 KTX가 개통이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제 교통 혁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청량리가 이제 이에 또 편성해서 6차선으로 또 주변이 확장이 되고 이 동부 간선로가 또 지하로 되면서 큰 호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량리 주변 이전보다도 놀랍게 지금 변모하고 있다 볼 수가 있는데 이문뉴타운 주변에 큰 호재가 많이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청량리는요, 동부권 안에서 정말 노른자 땅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말씀해 주신 청량리가 갖는 교통의 호재까지 겸비하게 된다면 이 인근에 있는 본 지역도 그 가치가 당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건물은요, 1970년대 준공을 했거든요. 조금 노후화됐을 것 같은데 건물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일단 이제 빌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후화된 빌라. 보통 이제 이 지역의 그 빌라는 3, 40년 됐기 때문에 이걸 갖다 부셔갖고 정비를 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빌라를 투자를 해주신다면은 26평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입주권이 된다 볼 수가 있고요. 향후 완공이 된다면 6억에서 한 6억 5천 시세가 가능하고 예상 시세 차익은 1억 3천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재개발 지역의 투자 매력이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소액으로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 강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본 매물 자체가 워낙에 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이 조금 발산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격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네. 강남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가 이제 전무가 되면서 이제 일부 급매물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 약간 다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강북의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상당한 그 시세책을 또 남기면서 많은 그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소액으로 투자해서 단기간에 많은 시세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뉴타운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 동대문구 이문뉴타운 다세대 주택은 가격이 1억 4,300, 임대가 4,000, 대출이 8,500, 투자 자금은 1,800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을 매수하신다면 향후 26평 아파트를 얻을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레미안 2,904세대가 확정이 됐습니다. 자, 예상 시세는 6억에서 6억 5천, 예상 시세 차익은 1억 3천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소액으로 시세를 바라볼 수 있는 뉴타운 지역의 매물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동대문구 이문 뉴타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암역과 인접해 있고요. 3층 건물 중에 1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준공은 1970년도에 했고요. 지분 면적은 15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0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액은 1억 300만 원 가능하시고요. 임대가액은 4천만 원, 대출가액은 8,500만 원 가능합니다. 실투자액은 1,80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 서초동 매물과 이문 뉴타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두 매물 선정해서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총평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네. 첫 번째 물건은 이제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이 되겠는데요. 지난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3룸 복층 구조가 되겠는데 실제 전용이 약 한 2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이제 3억 2천, 주변 시세는 4억 3천이 되는 초급매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세를 놓았을 때는 3억 1천, 월세는 3천에 130에서 150이 가능하겠고요. 투자 자금은 전세를 놓았을 때 1,000만 원, 월세로 놓았을 경우는 7천이 투자하면 되면서 월 순수익은 약 한 60만 원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 이문 뉴타운 다세대 주택이 되겠는데요. 올해 봄쯤에 이제 이주 철거 착공이 들어간다 볼 수가 있는데 이 빌라의 가격은 1억 4,300. 현재 그 전세 금액과 대출을 제외한다면 1,800이 투자가 되면서 향후 완공이 되면 26평 아파트를 얻을 수가 있겠는데요. 예상 시세는 6억에서 6억 5천, 예상 시세 차익은 1억 3천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지역의 매물 함께 살펴봤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린 매물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9번 언제나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죠. 샵 8289번, 샵 82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갖고 계셨던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다 싶으시면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도움을 조금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윤종주 대표님이 좋은 컨설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네. 네네. 자, 어떤 고민이 새해 복 많이 있으신가요?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올림픽을 개최되는 평창 지역에 네. 예, 상가를 좀 투자했으면 하는데 네네. 그쪽이 괜찮을까 전망을 좀 알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평창 올림픽 때문에 그쪽 지역에 대한 기대 수요가 많이 높아져서 이제 상가 투자를 고려 중이신가 봐요. 네. 예, 아마 이제 임대 수익으로 상가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과연 전망이 밝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떨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새해 첫날 첫 상담자분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강원도 평창에 이제 올림픽이 열리게 되니까 이제 상가를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전망이 어떤가 이제 이런 질문이 네. 되시는 거죠. 네네. 아, 네. 제가 좀 역으로 한번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결론이? 글쎄 잠시는 괜찮은 염려되는 거는 예, 예. 개최가 되길 때는 좀 활성화가 돼서 괜찮은데 하고 난 이유가 하고 좀 난 걱정이 이후. 돼서요. 네네. 아,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제 평창 올림픽 이 지역 상가 상당히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는 또 이런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아, 네.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창 올림픽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지역에 이제 상가를 투자해서 괜찮은가 이제 이런 얘기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금방 이제 결론을 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상담자분께서 제가 볼 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상당히 이제 우려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올림픽이 열리게 되니까 많은 분들의 관광객이 오고 이 지역이 이제 활성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상가를 투자하게 되면 적절한 수익률 그리고 시세 차익도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맞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금방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끝난 후에 이 올림픽이 끝난 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전망은 이렇게 밝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그 올림픽을 치르고 난 이후에는 너무 많은 그 샵이 또 건물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처치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얘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의 평창의 올림픽이 개최됐을 때는 분명히 이제 활성화된다 볼 수가 있는데 끝나고 난 이후에는 제가 봤을 때 결코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결론을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수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상가는 이제 모든 분들의 투자 로망입니다. 일단은 그 은퇴자분들이 보통 한 5억 전후로 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일단 투자를 하면 보기가 좋고 남들이 봤을 때도 정말 그 좋은 투자했다 이렇게 또 생각도 해주시고 본인도 그 만족도도 많이 느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상가 같은 거 현실적으로 봤을 때 투자 성공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그 일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무려 공실률이 40~50%가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당장에는 어떤 호재가 많습니다만은 투자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상가 대신에 다른 거를 좀 투자할 수 있는 좀 대안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해보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한번 좀 짚어드릴까요? 네네. 네. 최근에 이 강원도가 강원도가 이제 부동산 값이 아주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올림픽이 이제 개최가 됩니다. 곧 KTX가 또 개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영동 고속도로가 제2경부고속도로죠. 또 개통이 또 됐습니다. 또 춘천에 레고랜드 아이들을 위한 공원이 또 이번 달 3월 달에 이제 그 공사가 들어간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레고랜드는 참고적으로 세계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가장 큰 규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호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가 투자하는 것은 조금은 금에 단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강원도 쪽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은 소형 아파트를 투자하십시오. 이것도 반드시 기존의 아파트보다는 새로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를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률하고 시세차익도 보면서 환급성도 많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추천할 곳은 춘천 지역하고 강릉 지역에 이렇게 투자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상가 투자하시는 거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대체 물건이 있다면은 강릉이나 이 춘천 쪽에 소형 아파트로 공략하는 것이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시청자님. 네. 네,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이제 말씀해주신 평창 지역의 상가 투자 같은 경우 좀 위험 부담이 크다라고 조금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서요. 네. 예,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소형 네. 아파트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주셨고요. 지역 네네. 선정도 뭐 춘천이나 강릉까지 좀 다른 곳도 한번 같이 분석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전화 연결 저희가 받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녹번역 주변에 네. 그 재개발 지역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해가지고 그 중에 어느 곳이 나은가 해가지고요. 녹변역 주변에 있는 이제 재개발 투자를 고려 중이시고 이제 아마 시세 차익을 좀 바라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속도나 안정적인 구역이 필요하신 거죠. 예, 예. 자, 저희가 여러 좀 개가 전망을 있더라고요. 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변역 주변에 뭐 재개발 구역이 맞나 봐요, 대표님.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녹번역 주변에 이제 개발 지역 투자를 해도 괜찮은가 이런 질문이 되시는 거죠.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지역은 굉장히 선정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서울의 그 뉴타운 지역,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빌라촌 여기를 갖다가 이제 부셔갖고 아파트를 짓는 것, 보통 5천에서 2만 세대로 미니 신도시를 짓는 걸 갖다가 이제 뉴타운이다 이렇게 칭할 수가 있는데요. 녹번역 주변에는 이제 뉴타운 정도는 아니더라도
1000세대, 1500세대 정도로 지을 수 있는 구역이 한 15군데에서 20군데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많은 분들이 서울의 뉴타운 지역은 분양 들어가기 전에 벌써 프리미엄이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 형성이 돼서 사실상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녹번역 주변에는 아직도 그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예. 네, 네. 자, 그러면은 이 녹번역 주변에 재개발 지역이 정말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지역을 또 선정을 하고 또 선정을 했을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좋은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녹번역 주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녹번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림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지금 보고 계시죠? 예, 예. 이런 지역이 뭐가 될까요? 이렇게 좀 이렇게 주택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보면은 좀 보이십니까?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눈에 좀 띄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 빌라촌입니다. 예. 또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 네. 우리가 보통 현장에 가보지 않고도 뭐 100%는 아닙니다만은 지도를 보고 또 그 현장 그 지도가 있죠. 직접 볼 수 있는 거. 그것만 보더라도 야, 이 지역은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추측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전부 다 빌라촌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빌라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또 어느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가 전부 다 빌라촌이다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녹번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전부 다 빌라촌이 되면서 구역이 약 한 15개에서 19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많은 구역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하느냐 결코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발품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발품이라는 거는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발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소한 좀 힘이 들겠습니다만 부동산 10개 지역을 갖다 이렇게 다녀보십시오. 그러면 무언가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 속도를 보셔야 됩니다. 진행 속도는 우리가 가급적 사업 시행 인가를 난 지역을 갖다 투자를 하십시오. 그럼 이때 보통 그러면 프리미엄이 3천 전후로 형성이 됩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은 진행 속도에서 크게 리스크가 없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다음에 바로 관리 처분이 되기 때문에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되고요. 이때부터 프리미엄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3천 정도 형성된 것은 뭐 크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분이 큰 것보다는 가급적 작은 거를 하십시오. 보통 우리 표현의 사이즈가 작은 것, 가격이 작겠죠. 물론 이제 평당 가격이 높다 볼 수가 있는데 전체 가격이 작기 때문에 자, 이러한 물건은 나중에 프리미엄도 오히려 많이 붙으면서 잘 팔립니다. 황금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가약 그렇게 작은 걸 투자하시는 게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현장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어느 구역을 갖다가 이렇게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조합원들 간에 또 시행사 간에 또 시공사 간에 그 다툼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간의 다툼 또 시공사 간의 다툼이 있는가 없는가를 또 보셔야 되고요. 또 조합원들이 진행한다라는 그 의지를 또 보십시오. 자, 이러한 점을 갖다 우리가 살펴보신다면은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 가급적이면은 여기에서 가까이 있는 거를 또 투자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한 15개에서 15개에서 약 20개 구역이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0군데 구역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발품을 하셔서 10군데를 둘러보시고요. 중개사를. 진행 속도, 사업 시행 인가 난 곳을 찾아주시고, 피간 3천 정도 붙은 거를 투자를 하십시오. 물론, 3천보다 덜 붙은 거 있으면 더욱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분이 큰 거보다는 작은 거를 투자를 하십시오. 전체 가격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향후 프리미엄이 많이 붙더라도 전체 사이즈는 작게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잘 팔리는 황금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들 간에 또 시공사 간에 다툼이 있는가 없는가를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십시오. 이러한 부분을 다 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역세권을 갖다가 반드시 투자를 해주는 것이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투자 자금을 아주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방송에서 이제 언급드리는 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어서요. 방송 끝나고 나서 또 한번 이렇게 의뢰를 해주시면 지역까지도 이렇게 한번 선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또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럼 혹시 저희 시청자님 그래도 구역이 참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전문가님께서 바라보시는 좀 유망 구역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유망 구역 몇 구역만 좀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그러면은 여기 녹번역에 붙은 구역이 있어요. 예. 이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더라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네. 여기 녹번역에 이렇게 붙은 구역이 한 두세 개가 있는데 여기 공략하십시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말씀해주신 이제 그 뉴타운을 접근할 때엔 조심해야 될 부분이나 좀 참고하면 좋으실 것들에 대한 팁은 알려주신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인 투자처가 궁금하다 싶으시면 저희가 차후에 다시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화 고민 연결을 통해서 해결을 좀 해드렸고요. 이어서 문자 고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에 미분양된 아파트를 3순위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마 이제 수도권에 미분양된 아파트인데 이제 3순위로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3순위 분양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수도권에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투자하기가 정말 좋은 그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 대중들은 가격이 올라갈 때 삽니다. 상투를 잡는다. 이런 경향이 많은데 그럴 때는 이익이 나질 않습니다. 이럴 때 분위기 정말 나쁠 때, 최악의 상황이 될 때, 급매물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어느 정도 뜨면은 적절한 그 이익을 남기고 나오면은 그게 투자 방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도 이런 급매물을 갖다 잡으십시오. 정말 이제 새해가 되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이 오히려 투자하기 좋은 적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감한 투자를 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 수도권의 미분양이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3순위로 투자해도 좋은가 이런 질문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3순위로 투자하면은 이게 이제 미분양 난 걸 이제 투자를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동호수도 잘하면 이제 고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약 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또 메리트가 되겠죠. 그다음에 3순위 미분양이 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여기 이제 베란다 뭐 확장이나 또 각종 옵션 같은 걸 무상으로 주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투자 자금도 굉장히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메리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역을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일단 동탄2가 최근에 굉장히 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동탄2의 미분양을 잡으십시오. 상당히 또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서울의 그 주요 지역에 지금 분양하는 지역이 좀 상당히 많은데 자, 이 지역에 그 미분양 난 거 3순위 갖다 이렇게 투자를 해주시면은 내 집 마련도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은 투자 수익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가급적 이 두 지역, 수도권을 좀 더 확장한다면 평택, 고덕 신도시 이런 또 미분양 나는 것을 또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다산 신도시나 미사 강변 신도시 그리고 이쪽에 삼송지구. 자, 이 지역에 작년 113 대책 이전에 분양됐던 것이 프리미엄이 보통 5천에서 1억 정도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런 프리미엄이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이나 다산 미사 강변 신도시에 최근에 분양권 가격이 많이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투자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하면서 투자까지 겸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미분양됐던 지역이다 하더라도요, 좋은 투자처로 잘 선정해서 접근하시면 오히려 또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 해드렸습니다. 부동산 투데이 이 시간을 통해서 못다한 고민은요, 방송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죠. 샵 8289번, 샵 버튼 누르시고요. 82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들을 통해서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전해드린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알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